저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추악한 민낯을 알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되었네요. 결혼부터 이혼까지 이 자리에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뻔한 이야기들은 전부 걷어내고 중요한 본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2살 위로 친오빠가 하나 있고 저희 부모님 두 분은 모두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세요. 처음엔 아빠 혼자 하시다가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엄마도 공부를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더니 덜컥 사무실을 개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 식구들은 자연스럽게 재테크나 저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오빠랑 제가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월급 관리도 부모님이 대신해 주셨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부모님이 추천하는 아파트에 투자하게 하셨는데 처음엔 저희 오빠 먼저 오래된 낡은 주공아파트를 싸게 매입해서 월세를 돌리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월세 받아봐야 얼마나 하겠나 싶어서 저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몇 년 후에 재건축이 결정되면서 천지가 개벽해버렸습니다. 처음엔 오빠가 1억 조금 넘게 주고 산 낡은 아파트였는데 재건축 완공이 되었을 때는 6억 정도 했었고 작년에 10억까지도 갔었는데 지금은 다시 내려서 6, 7억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오빠가 장가는 가지 않았고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은 전세 주고 있지만 언젠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신혼생활 시작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죠. 반면에 저는 4년 전에 부모님 권유로 별 생각 없이 넣었던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어요. 청약을 넣으라고 했던 건 부모님이지만 그 뒤로 전부 제 돈으로 중도금 이자에 잔금까지 치르고 올해 초 완공되어 남편과 함께 새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어딘지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권이고 부모님 덕분에 내 집장만 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죠. 월급 모아서는 평생 걸려도 집을 살까 말까 했을 텐데 오빠나 저나 20대 사회초년생 때부터 부모님이 돈 관리를 해주신 덕분에 평생 내 집 걱정은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네요. 원래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평생 부모님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어요. 지금이야 작년 말에 비해서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 집 하나 있는 게 심적으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남편이랑 3년 전에 결혼했을 때 2년 뒤면 완공인 이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전세를 2년 동안 살았었어요. 그때는 어차피 들어가서 살 집이 있으니 옵션 다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살았습니다. 둘이 살기엔 좀 좁고 오피스텔이라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어차피 조금만 참으면 제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으니 견딜만 했습니다. 2년 계약 기간 끝나자마자 새 집으로 들어왔고 아파트 잔금 치를 때 남편이랑 같이 대출받아서 공동명의로 할까 싶었지만 그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께서 차라리 돈이 부족하면 본인들이 빌려줄 테니까 아직은 남편과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셨어요. 결국 친정부모님 말 듣고 제가 은행 대출받고 제 명의로 등기치고 진행하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역시 부모님 말씀이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야 제 집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좋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저나 저희 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을 감추질 못하더라고요. 내 명의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비싼 돈 들여서 혼수를 해가는데? 라고 하면서 혼수조차 하기 싫다고 거부했고 결국 살림살이까지 제 돈으로 얼추 맞추고 새집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방금 완공된 새집이고 세탁기며 냉장고며 세간살이를 전부 좋은 것들로만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본인 돈은 쓰기 싫다 하고 친정부모님조차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돈 아끼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적당한 가성비 제품들로 혼수를 맞췄습니다. 사실 남편과 저희 시댁이 경제적인 여유가 많지 않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수입 관리는 전부 제가 맡아서 하고 있었지만 결혼 전에 서로 각자 살며 모은 돈은 공개하지 않고 따로 관리했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새 집 사는데 모은 돈 대부분을 다 써버렸지만 남편은 대체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어쨌든 제 쪽에서 신혼집을 해가는 거나 마찬가지니 남편이 안 하면 시댁에서라도 도움을 받아 혼수를 맞췄으면 싶었는데 전혀 그럴 생각 없는 것 같으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공동명의 못 해주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 같이 살면서 함께 버는 돈으로 대출 갚으며 살아야 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엔 없었죠. 아무튼 지금 이 집으로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들이를 하기 위해 시부모와 신혼의 식구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2살 위로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유치원 다니는 아들 하나 3살 딸 하나 낳고 전업주부 생활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신축 아파트라서 이것저것 새로운 기능도 많았고 저희 집 구조가 생각보다 잘 빠져서 시댁 식구들 모두 집이 좋다고 칭찬이 자자하셨죠. 아파트 지상에 주차장이 없고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특히 아이 키우기에 그만이었고 조경이나 놀이터 시설 역시 잘 되어 있으니 신우가 군침을 흘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집들이를 마치고 며칠 뒤에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니 지금 우리가 집에 들어올 때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집을 처음 분양받았을 때 확장이랑 옵션비 등을 포함하니 4억이 살짝 넘는 금액이었는데 제가 모아둔 돈을 대부분 집어넣고 대출은 1억 8천 정도 받았어요. 남편이랑 맞벌이하며 열심히 모아서 나머지 돈까지 다 갚고 나면 그때 공동명의를 할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5천만 원 정도 보태줄 테니까 남편이랑 공동명의를 하라더군요. 순간 5천만 원이라는 큰돈에 혹하긴 했지만 저는 아직도 이 집은 제 힘으로 장만한 내 집이라는 생각이 더 큽니다. 지금 그 돈 받고 공동명의 해주고 싶지 않았고 차라리 그런 여윳돈이 있었으면 저희가 이사 들어올 때 혼수나 좀 보태주시지 그땐 아무 말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왜 저러시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나이가 이제 적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대충 아는데 저희 친정부모님이 아직은 공동명의 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리고 시부모님이 5천만 원 줄 테니까 공동명의로 하자는 이유도 전부 그 속뜻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괜히 해줬다가 혹시 곤란한 상황이 될까봐 시모가 하는 말을 극구 거절했습니다. 내가 그 집을 달라고 했니? 아니면 모시고 살라는 말을 할까봐 그래. 우리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너희가 대출 갚고 살기 힘들까봐 도와주려는 거지. 저는 시모에게 말씀은 감사하지만 남은 대출은 저희 힘으로도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까 도움 안 주셔도 된다고 거절했어요. 그러고 나니 이번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남편이 폭발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하고 3년째인데 자꾸 네 거 내 거 갈라서 생각할 거야? 당연히 대출도 같이 갚고 사는데 이제는 그 집에 공동명의를 해줘야 하는 거잖아. 너는 어떻게든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살려고 그래? 남편이 제게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을 한 건 처음이라 뭔가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시모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이러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월급 관리 서로 따로 하고 아파트 대출금도 저 혼자 갚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댁에서 몇 번 더 공동명의 하자는 제안이 오긴 했지만 전부 거절했고 하도 대출금 때문에 말이 많아서 저희 친정부모님에게 시댁에서 이런 소리를 자꾸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며칠 후에 친정아빠가 은행에 가서 우리 집 남은 대출금을 한 번에 전부 정리해 주셨어요. 앞으로 너희 시댁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돈 보태줄 필요 없다고 딱 잘라서 거절해라.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살았었고 입주하고 초반에 엄청나게 올랐던 아파트값도 이제는 다시 분양가와 크게 차이 안 날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대출금을 친정에서 다 갚아준 뒤로는 더 이상 시댁에서 공동명의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이번엔 왜 빨리 아이를 안 낳냐고 제 얼굴만 보면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좋은 엄마가 될 자신이 아직은 없고 남편도 세상 게으른 사람이라서 퇴근하면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려 들지 않아요. 더군다나 한참 일하고 승진해야 하는데 이 타이밍에 아이 낳고 2년 동안 쉬고 오면 그 이후에 회사 생활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남편이 가사일이나 육아일을 도와줄 것 같지도 않은데 괜히 애 낳으면 저 혼자 너무 힘들어질까봐 무서워서 못 낳는 것도 있습니다. 남편이랑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제가 아이를 잘 키울 자신도 없었는데 남편은 완전 애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이 남자랑 결혼하면 아이 없이 둘이 살아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3년 살았고 앞으로도 아이 때문에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아서 시모가 뭐라 하던 말던 지금 당장은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제 얼굴 볼 때마다 네 신우를 보라면서 일찍 결혼해서 일찍 애 낳으니까 힘든 거 다 끝나고 아이들 재롱 보며 살지 않냐고 하시는데 솔직히 애 둘 키우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신우를 보면 전혀 부럽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지금 안 낳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면서 겁주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어차피 그런 것 또한 제가 선택한 일이고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제가 후회하면 되잖아요? 아무튼 저희 시모에게는 시집간 신우가 아이 둘 낳고 사는 것이 큰 자랑이자 자부심이었고 동시에 저를 공격하는 수단이었어요. 신우는 첫째를 낳자마자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고 있었는데 둘째까지 낳고는 아예 재취업을 포기하고 살림만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매부가 직업이 좋고 돈을 많이 벌고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중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은 350 정도 받지만 하루에 12시간씩 일주일에 6일씩 일을 하며 힘들게 버는 돈이에요. 그렇게 외벌이로 번 돈은 자식들 둘 키우는 생활비로 다 녹아버리고 신우네는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아파트는커녕 단칸방 하나조차 마련 못하고 계속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전혀 부럽지 않더라고요. 돈도 거의 못 모으고 방 2개 있는 집에 아이들 둘과 함께 살면서 푼돈에도 아등바등 벌벌 떠는 신우를 보고 있으면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 알만했습니다. 저희 상황은 집이라도 있어서 신우네보다는 조금 낫지만 만약 제가 아이 낳고 집에서 살림하고 남편 버는 돈으로만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여유라곤 하나도 없이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하는데 솔직히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시모가 빨리 나으라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못 들은 척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더니 아직 저녁 안 먹었으면 시댁에 들러서 같이 밥이나 먹고 가라셨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유 없이 저럴 뿐이 아니신데 또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 싶었죠.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려나 대체 무슨 일로 그러는 건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저희 남편도 와 있었고 신우까지 같이 있더라고요. 진짜 오늘 날 잡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보다 생각하며 차려놓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저녁 식사를 대충 마쳤어요. 밥상 다 치우고 다 같이 둘러앉아서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시모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대출도 비싼데 정작 아파트 값은 내리지도 않더라. 너는 진작에 사돈어른 말씀 듣고 집 사놓길 잘한 거야.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손을 붙들면서 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너네는 어차피 당장 애 낳을 생각도 없다면서? 그럼 어차피 그런 넓은 집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잖니? 그때 보니까 단지 안에 어린이집도 있고 애 키우기 좋을 것 같은데 희진이네 둘째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만 너네가 집 빌려주면 안 될까? 저보고 제 집을 신우한테 빌려주란 소리를 하더라고요. 신우가 집에서 애 둘 키우다 보니 나가서 일도 맘대로 못하고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다면서 만약 저희가 아파트를 빌려주면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애들을 맡기고 나가서 맞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솔직히 맞벌이는 지금도 신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일할 마음이 없는 게 문제 아닌가요? 꼭 단지에 어린이집이 있고 가까운 거리에 유치원, 초등학교가 있어야만 맞벌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제 겨우 신우네 둘째가 3살인데 초등학교 들어가려면 최소 4년은 제 집에서 살겠다는 거고 그 대가로 저희한테 줄 수 있다는 돈은 신우가 지금 갖고 있는 전세보증금 1억에 시부모가 5천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답니다. 그 돈 받고 우리는 나가서 전세 구해서 살다가 몇 년 뒤에 제 집으로 돌아올 때는 다시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거죠. 새 집이고 첫내 집이라 애지중지 아끼고 보살펴가며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 손에 집을 맡겨놓으면 바닥이고 벽이고 멀쩡히 나만 하는 게 있겠습니까? 남한테 전세 줄 생각 없어서 시스템 에어컨이랑 다른 옵션이란 옵션도 집 분양받을 때 전부 넣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고 내가 왜 멀쩡한 내 집 놔두고 다른 곳에서 전세 살아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1억 5천 가지고 요즘 아파트는커녕 깔끔한 빌라를 찾기도 어려운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단칼에 거절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신우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처럼 울상이 되어버렸고 시모는 가족끼리 그런 양보도 못해주냐며 어차피 집 명의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1억 5천에 전세 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하실 거라면 따로 불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단호하게 말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신우는 기다렸다는 듯 눈물까지 펑펑 흘리고 시모는 어쩜 너는 사람이 그리 매정하냐면서 너가 애가 없으니 애 있는 사람 심정을 헤아려 주지 못한다고 결국 제가 문제라 하시네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건 무리라고 손사래를 치며 시댁을 빠져나왔는데 저를 따라서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뛰어나온 남편이 다짜고짜 제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는 진짜 우리 식구들을 가족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거냐? 세상에 돈이면 다인 줄 알아? 우리 누나가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 너가 그 정도 양보도 못 해줘? 우리 집에서 공동명의 해달라고 하니까 남은 대출금도 다 갚아버리고. 진짜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지금 당장 제가 사는 이 집을 전세로 내놓아도 3억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제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거라면 최소 시세에 맞춰서 그 정도 돈은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저도 나가서 다른 집 구해서 살던지 하죠. 만일 신우가 애 데리고 들어와서 살면서 우리 집 망가뜨리고 나가기라도 하면 나중에 물어주기나 할까요? 저도 더는 못 참고 남편에게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 보면 당신네 식구들이 나한테 불만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럴 바엔 이혼하고 너희 식구들끼리 서로 도우며 오순도순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해버린 말이지만 어느 정도는 진심도 있었어요. 남편은 제 말에 정색하면서 지금 자기랑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냐 되물었고 저도 질세라 이젠 이혼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대답했어요. 한참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반반씩 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제가 최근 들어서는 돈 관리도 따로 하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제 명의의 집은 결혼 전에 분양받아서 들어온 건데 분할하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보태준 거 있어? 혼수도 하기 싫다고 해서 전부 내 돈으로 했잖아. 그냥 우리 집에서 당신 몸뚱이만 빠져나가면 끝인 것 같은데. 남편은 이사 오기 전 2년 동안 월급을 저한테 다 맡기고 있었으니까 본인 몫의 재산은 나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 돈은 생활비 쓸 것만 빼고 은행에 그대로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적금 통장 하나와 비상금 통장 하나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중이었는데 당장 집에 오자마자 남편 몫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남편 통장에 넣어주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했는지 겨우 이거 받고 못 나가겠다며 방방 뛰었고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내 집에서 짐부터 들고 나가라고 쫓아내버렸죠. 그 이후 한동안 남편이 시모와 신우까지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다니고 어떻게든 저한테 집을 뺏어내기 위해 알아보러 다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 집에 남편 몫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계약도 제 돈으로 제 명의로 했고 중도금과 잔금도 제 돈으로 냈고 심지어 남은 대출까지 전부 저희 부모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남편은 저희 집 신발장 문짝 하나도 떼어갈 권리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 돌아다녀봐도 남편이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자 다시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니 이혼 이야기는 없던 일로 하자더라고요. 제가 미쳤습니까? 이제 와서 다시 그 사과를 받아주게? 나도 집 하나 있다고 유세 떠는 며느리 소리 듣기도 싫고 너네 식구들 염치 없는 부탁을 매번 거절하는 것도 싫어. 이미 당신 몫은 다 갈라서 줬으니까 그냥 도장 찍고 끝내? 여기서 합의를 해도 좋고 소송으로 가던 어떻게 하던 원하는 대로 맘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더 이상 나한테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뺏어갈 수 있으면 법대로 하라고 했더니 결국 며칠 못 가서 남편도 서류에 도장 찍고 이혼 절차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남편을 집에서 쫓아낸 건 11월 말이었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건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내보내고 횡해진 집에서 혼자 어떻게 사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짐 다 빼고 나니 집이 훨씬 더 넓어져서 좋더라고요. 밥 해줘야 하는 사람도 없고 집 어지르는 사람도 없고 퇴근하면 저 혼자 맛있는 저녁 먹고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산책을 즐깁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왜 저런 인간 비위를 맞추고 눈치 보느라 피곤하게 살았는지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도 절도 없는 남편은 이혼하고 다시 시댁으로 기어들어갔고 신우 역시 아직도 일자리 안 구하고 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돈 없다고 징징거리지나 말던가 지금까지 안 하던 일을 새 아파트에 이사 온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결혼해보니 결혼의 환상 같은 것도 다 사라졌고, 저는 아이 낳을 생각도 별로 없어서 그냥 혼자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재작년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맞벌이하며 살고 있는 32살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 갖지 말고 둘이 살자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제가 별로 아이를 안 좋아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몇 년 쉬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큰 손해를 볼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남편에게 결혼 전 아이를 갖고 싶다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상관없다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딱히 죄책감 같은 건 없습니다. 둘이 살아도 아쉬움 없이 지내왔고 제가 어린 시절에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지 돈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사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 다니고 있는 월급쟁이였고 저는 기술 배워서 돈을 벌기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미용 고등학교로 진학했어요. 졸업하자마자 월급 얼마 받지도 못하는 실습생 시기를 거쳐서 알아주는 미용실의 부원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 손기술 하나만 믿고 살았고 자리 잡기 전에는 쉬는 날도 알아서 자진 반납하고 주 7일 일을 했을 정도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죠. 저를 찾아주는 단골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제 수입도 같이 늘어났고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전부 투자해서 올해 초 제 미용실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번화가에 있는 제법 규모가 되는 미용실이었는데 사실 제가 가진 돈으로 그런 큰 가게를 얻는 건 무리였지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영업 제한 때문에 망해 나가는 미용실들이 정말 많았어요. 덕분에 권리금 거의 없이 적은 돈으로도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커다란 미용실을 그대로 인수할 수 있었고 살짝 손보고 다시 재오픈해서 지금까지 영업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망한 가게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걱정과 반대도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너 말고 다른 사람도 망해서 나간 자리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며 괜히 가게 차린다고 까불지 말고 남 밑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라고 저를 말리더라고요. 친정부모님은 막상 제가 가게를 인수했더니 걱정을 하시면서도 축하를 해주셨지만 시댁 식구들은 대놓고 제가 쫄딱 망할 거라며 걱정이 아닌 저주를 퍼부었어요. 너가 파마나 좀 말 줄 알지? 가게 운영에 대해서 아는 거나 있니? 괜히 어설픈 실력으로 해봤자 금방 말아먹는다. 너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도 문 닫고 망하는데 나중에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기만 해봐. 시부모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어차피 큰 기대도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남편조차 저를 믿지 않고 가게를 안 했으면 하는 눈치더라고요. 당신이 가게를 차리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 그런데 내 돈 보태달라는 소린 하지 말고 망하더라도 당신 혼자 망해. 어차피 남편이나 시댁에 돈 빌려달라고 할 생각도 없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말을 저딴 식으로 하니까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저는 모자란 돈은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아끼고 실내 인테리어도 최대한 셀프로 하면서 제가 가진 돈으로 가게 오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는 시간까지 제가 직접 페인트 바르고 가게 내부 청소하면서 오픈 준비를 할 때도 남편은 정말 남일인 것 마냥 도와줄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2년이나 같이 산 부부인데 아내가 밤 11시 12시 넘어서까지 가게에서 청소하느라 들어오지 않고 있으면 뭐 하는지 물어라도 보고 도와줄 일이 있냐고 빈말이라도 한 번쯤 해볼 만한데 남편은 철저히 선을 긋고 남처럼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들게 일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그러게 그냥 하던 일이나 하고 월급이나 받고 살았으면 좀 좋아? 라며 맥 빠지는 소리나 하던 남편입니다. 그 말이 너무 서운하게 들리고 동시에 남편에 대한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학창시절부터 내 가게 차리는 것이 꿈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도와주진 못할 망정 초치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반드시 남편이나 시댁 사람들 보란 듯이 성공해야겠다는 오기가 생겼죠.
제 성격 자체가 옆에서 남들이 뭐라 하면 오히려 두고 보자는 오기가 생겨 더 불타오르는 성미라서 무조건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복수해야겠다고 칼을 갈았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게를 오픈할 수 있었는데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원래 제가 인수하기 전에 이 가게가 일하는 헤어 디자이너만 3, 4명 될 정도로 작지 않은 규모의 미용실이었는데 저는 당장 수중에 사람을 많이 쓸 돈은 없었으니 남자 커트 정도만 간신히 할 수 있는 후배 하나만 데려다가 무작정 오픈했었거든요. 하지만 개업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제 오랜 단골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예약이 꽉 차서 감당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원래는 제가 대부분의 손님들 머리를 맡아서 하고 같이 일하는 동생에게 기술을 알려주면서 샴푸 정도나 간단한 커트를 맡기면서 돌릴 예정이었는데 아침부터 저녁 문 닫을 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예약이 밀려드는 바람에 부랴부랴 사람을 더 뽑아야 했어요. 하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은 팀워크가 안 맞거나 다른 이유로 얼마 못하고 그만두고 후배에게 빨리 기술을 가르쳐서 어떻게든 예약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특히나 저는 오픈하고 몇 달 동안 쉬는 날 없이 일했어요. 지금은 후배나 제가 노하우가 많이 늘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예약을 받고 손발을 잘 맞춰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할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한 달에 이틀 정도 쉬는 게 고작일 정도로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시고 덕분에 제가 가게 오픈할 때 투자했던 돈은 다 회수하고도 훨씬 더 벌었죠. 처음엔 이까짓게 장사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냐고 무시하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막상 제 가게가 잘 되고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하자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론 돈을 잘 벌어오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아이는 가졌으면 좋겠다고 은근히 말하던 시모조차 제 가게가 엄청 바빠지니까 일단 지금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일에만 집중을 하라면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저도 한가한 것보다는 바쁜 것이 훨씬 좋았고 편안하고 무난하게 사는 것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보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에 딱 5일만 일하고 빨리 퇴근하고 집에서 아이들이랑 놀아주거나 주말에 캠핑 다니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가만히 아무 일 없이 놀고 있으면 마음이 자꾸만 불안해지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하루 집에서 쉬는 날에도 오늘 가게 문을 열었으면 최소 얼마는 벌었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온전하게 쉬지도 못합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더라도 하루 매출을 보면 행복하고 가게 장부에 새까맣게 적혀있는 단골들의 예약 리스트를 보고 있으면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잘 살고 있구나 싶어 안심하게 되더라고요. 오픈 초반에는 손님들로 미어터지는 바람에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친정 부모님조차 가게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나마 오픈하고 2달 지났을 때 시어머니나 신우를 불러다가 머리도 한 번씩 해드렸는데 정신없이 바쁜 가게 모습에 적잖이 놀란 눈치였죠. 처음 제가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시모는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상하게도 미용사라고 하면 천한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새로 오픈한 백화점 매장에서 부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나름 대우도 좋고 벌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평범한 직장 다니는 남편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제가 미용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너도 학교 다닐 때 부모님 속 꽤나 썩였겠구나. 라고 하시던 분이셨죠. 제가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어머니께서 그런 비싼 미용실은 한 번도 가본 적 없으셨고 가격이 저렴한 동네 미용실만 다니고 계셨어요. 물론 비싸고 인테리어가 좋다고 해서 실력이 무조건 뛰어나다는 건 아니지만 시모는 제가 한 사람 머리를 만져주는데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세상 돌아가는 것들에 완전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일하는 매장으로 어머님을 불러서 머리를 한번 해드렸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비싼 가격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별다른 말이 없으셨죠. 아무튼 제 가게를 오픈하고 정신없이 손님이 밀려오는 걸 보면서 시어머니는 엉뚱한 생각을 하나 떠올리셨어요. 우리 딸이 손재주가 좋거든. 내가 보니까 조금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너네 가게 손이 부족한데 데려다가 일도 시키고 기술도 좀 가르쳐줘.
시댁에는 아직 시집을 안 간 29살 신우가 있었거든요. 작년까지는 아파트 건설 현장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완공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그 뒤로 올해까지 쭉 집에서 노는 중이었어요. 저야 신우에 대해 별 관심도 없고 원래 제 성격이 남한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라 일을 하던 말던 아무 상관없었는데 내 가게에서 월급 주며 일을 시키라고 하니 그건 완전 다른 이야기였죠. 사실 일손이 부족하긴 한데 그건 미용 기술이 있어서 바로 손님 머리를 만질 수 있는 경력직 전문가가 부족한 거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후배랑 손발 맞춰서 예약 개수 조절하면서 그럭저럭 할 수는 있는데 불편하게 신우랑 같이 일하긴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미용 일이라는 게 보기보다 쉽지 않고 아가씨는 컴퓨터 사무 업무를 잘하니까 다른 사무실로 취직시키는 게 낫겠다는 식으로 돌려서 거절했지만 시모는 막무가내로 너도 하는데 내 딸이 왜 못하냐면서 일단 한번 시켜보랍니다.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머리 감기고 청소하는 보조 업무부터 시켜보겠다 하고 신우를 출근시켰는데 이건 제가 직원을 데리고 일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상전을 모시고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긴 분명 제가 사장이고 제가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 있는데도 신우는 지가 사장이라도 된 것처럼 저와 후배에게 잔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손님에게까지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저기요 손님, 잡지를 다 보셨으면 제자리에 꽂아두셔야죠. 보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손님에게 사과드리고 신우를 따로 불러다가 내 가게에서는 손님에게 그런 식의 태도는 곤란하다고 말을 했지만 아닌 건 확실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아, 새언니가 저런 걸 다 받아주니까 진상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손님에게 음료수 주문받아서 가져다 주는 것조차 제대로 못해서 자주 실수를 하고 분명 본인이 착각해서 다른 음료수를 가져다 드렸는데도 끝까지 자기 실수가 아니라며 손님이랑 언성 높이고 싸운 적도 있어요. 차라리 후배랑 둘이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가던 가게였는데 신우가 들어와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손님들 불만도 많아지고 따로 저한테 연락해서 새로 뽑은 직원이 너무 불쾌하다는 컴플레인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너무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신우에게 힘들면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고 권했지만 제 뜻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미용실 일이 할 만하다면서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본인은 본인 스스로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손님이랑 다투고 마찰이 늘어나는 바람에 가게 운영 자체가 흔들릴 지경이었어요. 심지어 예약 전화 받는 것조차 실수가 잦아서 예약을 중복으로 잡아버리거나 아예 까먹어버려서 약속 시간 맞춰서 온 손님이 화를 내며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내 가게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당신 동생 다른 일하게 이야기 좀 잘해보라고 이러다 단골 손님 다 떨어져 나가겠다고 하소연을 했더니 기껏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원래 처음에 일 시작하면 다 그런 거지. 당신이 잘 가르쳐봐. 그리고 내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이 손님한테 너무 물러터져서 진상들이 많다던데? 그런 사람들 다 내쫓아야 진짜 단골 손님만 남는 거야. 진상은 대체 누가 진상인데 저딴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우는 정말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문제만 자꾸 일으켰어요. 손님 머리 샴푸 좀 해달라 해도 얼굴에 물을 뿌려버리고는 사과조차 제대로 안 하고 바닥에 머리카락 없게 자주 쓸어달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핸드폰만 보면서 앉아 있었죠. 대신 제 후배 직원에게는 어찌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분명히 제 후배가 나이는 신우보다 어리지만 경력은 훨씬 많은 선배거든요. 그런데도 아랫사람 대하는 것처럼 불러다가 일을 시키거나 심지어 본인이 시키는 대로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따로 불러서 혼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어이가 없어서 신우에게 본인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아니, 새언니 직원이 너무 버릇이 없잖아요. 언니가 잔소리를 안 하니까 제가 대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저 친구는 자르고 다른 사람을 새로 뽑는 게 어때요? 라고 하며 선을 넘는 바람에 아가씨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고 나이는 어리더라도 저 친구가 아가씨한테 선배니까 잘 보고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제 말을 못 알아듣고 나중에 보면 후배한테 잔소리를 하며 괴롭혔어요. 처음부터 신우가 일한다고 했을 때 끝까지 거절했어야 하는데 어영부영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한 사람 때문에 가게 전체가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결국 못 참고 후배가 저한테 같이 일 못하겠다고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한 순간 저는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근하는 신우를 붙잡고 맥주 한잔 하자고 불러내서 술의 힘을 빌어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아가씨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직장 찾아보라고요. 이번 달 월급은 제대로 챙겨서 줄 테니까 내일부터 가게 나올 필요 없고 원래 하던 사무실 일을 알아보라고 했죠. 그러자 신우는 순식간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지금 나 말고 그 여자의 편을 드는 거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도 신우의 눈치를 봤을 테지만 인생 바쳐서 오픈한 제 가게를 말아먹고 있는데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 없었어요. 신우가 뭐라고 짓거리던 상관없고 내일부터 일하러 나오지 말라고 했더니 먹던 술잔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저한테 2년 전엔 욕을 하더니 가게 망하고 후회하지 말라는 악담을 퍼붓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리더라고요. 대체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차라리 이렇게 끝내면 다신 일 시켜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잘 됐다 싶었죠. 하지만 다음 날에 시모가 신우를 끌고 가게로 찾아오더니 너는 대체 누구 편을 드는 거냐? 가족 편을 들어야지. 저 여자애는 어차피 여기 그만두고 나가면 남이야. 라고 하면서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누구 편인지 아닌지 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제 가게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 명백한 거 아닌가요? 시모에게 절대 아가씨는 서비스직이랑 안 맞는다고 다른 일 알아보는 게 낫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막무가내로 우겨대기 시작했어요. 그깟 기술 좀 가르쳐주라고 했더니 너가 맨날 청소만 시키고 사람들 머리만 감게 했다면서? 빨리 머리 자르는 거랑 파마하는 것만 가르쳐봐. 내 딸이 미용실 차리면 너보다 돈 많이 벌까봐 겁나서 그래. 이 가게 손님 다 뺏길까봐. 보통 실습생이 가게에 들어와 일을 시작하면 손님 머리를 만질 수 있을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스스로 집에서 연습하고 최소한 미용 자격증 따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기껏해야 제 가게에서 한 달도 일을 안 했으면서 무슨 커트랑 파마를 가르치라는 건지 정말 사람들이 무식해도 정도가 지나치구나 싶더라고요. 제 가게가 손님으로 꽉 차고 돈을 좀 버는구나 싶으니까 자기 딸한테 속성으로 가르쳐서 미용실로 돈 벌어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기술은 배울 생각도 없이 돈만 벌겠다고 달려들면 세상에 장사해서 안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미용을 배우고 싶으면 학원부터 시작하던지 아니면 제 가게 말고 다른 가게에서 배우는 게 낫겠다고 시모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깟 되도 않는 천한 기술 가지고 엄청 유세 부린다며 제 옆에 있던 미용 도구가 들어있는 카트를 확 제껴 밀어버리더라고요. 머리 많은 파마롤과 각종 빗 그리고 제가 쓰는 가위가 바닥에 떨어졌고 하필이면 그 와중에 제가 애지중지하는 가위에 이빨이 나가버렸습니다. 시모는 분이 안 풀렸는지 성질을 더 내다가 제가 가위를 집어들고 사색이 되자 그깟 가위 얼만데? 내가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질렀고 저도 그때는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며 어머님 그 말씀을 꼭 책임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시모와 신우가 한바탕 가게를 뒤집어 엎어놓더니 돌아갔고 어찌어찌 그날의 영업을 마무리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 남편도 잔뜩 화가 나서 어떻게 엄마랑 동생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냐고 너는 시어머니보다 가위가 더 중요하냐 따지더라고요. 남편도 시모랑 똑같이 가위 얼마냐고 자기가 당장 물어줄 테니까 새 걸로 사라면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길래 그걸론 택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야, 가위 하나에 150에서 200만 원이야. 당신 엄마가 해먹은 가위는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제일 비싼 가위고 한정판으로 나온 거라 이젠 시중에서 구할 수도 없어. 200만 원이라는 소리에 남편 눈이 휘둥그레졌고 자기가 잘 모른다고 사기치지 말라더군요. 인터넷으로 제가 쓰는 가위를 검색해서 보여줬는데 가격표를 보더니 더 이상 아무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친 김에 가위 가격 캡처해서 신우와 시어머니에게도 보냈더니 1분 만에 전화가 와서 뭐가 그렇게 비싸냐, 너가 나한테 눈탱이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또다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신우한테 이번 달 월급을 200만 원 주기로 했었는데 그냥 그 돈으로 퉁치겠다. 대신 앞으로 다신 신우 데려다가 일 시키란 소리 하지 말고 어머님도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대충 그렇게 해결했는데 문제는 자꾸 시댁편 만드는 남편 놈이었죠. 어차피 저는 아이 낳을 생각도 없는데 제 편도 안 들어주는 남편과 굳이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이유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 새벽까지 남편이랑 엄청 싸웠고, 남편 입에서 여긴 내 집이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 돈과 시부모 돈까지 닥닥 긁어서 겨우 15평 낡은 빌라에 전세 살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유세를 떠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당장 다음날 간단한 제 집만 챙겨서 집을 나왔고 며칠 후엔 이삿짐 센터까지 불러서 제 물건 싹 다 빼버렸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지 남편은 저보고 독하다며 이제라도 시어머니한테 사과하면 전부 없던 일로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진짜 그 말 듣고 그 자리에서 코웃음 쳤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해. 내가 너랑 왜 계속 살아야 하니?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나오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한 건지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할 필요 없다며 저보고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이성을 찾으래요. 저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성적이고 제가 왜 내 편 한 번 안 들어주는 이딴 놈이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남편과 별거 중이고 저는 가게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 얻어서 혼자 사는 중이에요. 남편에게 빨리 이혼 절차 마무리 짓자고 해도 답장도 없고 계속 도망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봐야 자기가 언제까지 저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겨울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으면 소송까지 할 생각이에요. 제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남편 호강시키고 시부모 신우까지 용돈 주고 살고 싶진 않으니까요. 차라리 제가 사랑하는 친정부모님한테 용돈 한 번 더 주는 게 낫죠. 꼭 결혼을 해야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 스스로 혼자 만족하며 살 수 있다면 억지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주는 거 하나 없이 거머리처럼 달려드는 시댁 식구들도 더는 안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